자, 이어서 랭킹 업앤다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지났고요. 시장 상황, 지금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실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20위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더 사연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한세예스24 홀딩스입니다. 그 밑에 삼성출판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와 관련된 그런 효과를 좀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강S24홀딩스 24.96%, 그리고 삼성출판사 12.11%로 지금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제지주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월요일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장 좀 보시게 되면요. DB도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금융으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상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3분기 증시,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장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지주회사들 대부분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종목 중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KTNG가 또 있는데요. 오늘 KTNG와 관련해서는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FCP라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KTNG의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안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률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 하락하는까지 먼저 보고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하는 종목 1위부터 한 20위 정도까지 찾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락하는 종목 중에 티웨이 홀딩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웨이 홀딩스는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쟁 속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빨간불이 아니라 하락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 많이 밀리고 있는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12.44%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웅제약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미 쪽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이걸 매물 재료로서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 지금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시황에서 들으셨다시피 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월가 분위기 자체가 세부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법안과 같은 부분들을 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종목들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 한번 연결을 해서요. 거래소부터 봐야 될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또 그 간밤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있으면 테슬라 얘기라든지가 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또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상당히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가격 분기점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분기점의 매물 구간,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더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밀어 넣어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에 도달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주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도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현재 그러한 이 수급들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역할에서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또 좋은 상승률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HBM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또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내년까지 호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반대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큰형에 속하는 종목군들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덩치가 작은 이 소부장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전고체 많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분기점을 특히나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뚫어주면 상승, 뚫어주지 못하면 그대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간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9만 원 구간을 또 어느 정도는 뚫어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도를 지금 2차례 정도는 해줬죠. 최근에 2차례 정도를 해줬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마찬가지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뭐 혹시나 현재 19만 원 구간에서 뭐 18만 원 혹은 뭐 17만 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10만 원 중반대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 저가에 대한 심리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HBM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가격 분기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저가 매수를 하셨다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마찬가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의 가격 분기점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간을 뚫어주면 조금 더 반도체가 또 주도주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면서 또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거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 분기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신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물론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닥을 잡는다 매력도 외에는 지금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를 접근을 하려면 뭐 SK 하이닉스처럼 HBM에 대한 혹은 뭐 유리기판처럼 확실하게 성장도에 대한 매력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쪽은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원을 회복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궁금했었는데요. 방법에 대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탑 10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영 SNC, 그리고 두 번째 나이백, 그리고 예스2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한강 작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휩쓸고 있는 부분, 출판계를 휩쓴 것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흐름이고요. 또 그 밑에 4위 정도의 한성 크린텍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모닝쇼 때도 전달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반도체 생산용 물이 있습니다. 이게 웨이퍼를 닦아내는 물이 있는데 그 물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해외에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내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한성 크린텍이 대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게 되면요. 지금 6위부터 또 체크가 될 예정인데요. 예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한강 열풍 속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약간 10위권 바깥으로 밀렸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특허 소송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강 작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승 탑10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에서 하락률 탑10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률에서는 위고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고비, 테슬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밀리는 게 지금은 라이쿰이네요. 8.7%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 밑에 4위에 있는 퓨런티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실망감에 따라 오늘 국내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블루 엠텍이 초반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간 바 있었었는데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임원들의 보유 주식이 전량 매도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가 되겠고요. KML이 6.8%, 그리고 투비소프트 6.1% 이렇게 종목들 올라가 있고요. 또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위니푸드라고 해서 중국 관련된 국내 상장된 종목도 있는데요. 중국의 3차 부양책 실망감에 따라서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다는 특징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포인트에 맞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5일 날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죠. 8월 5일 날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그 다음에 뭐 열폭주, 그 다음에 전고체까지 흐름이 넘어갔다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전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약간 반도체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종목별로 계속해서 순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죠. 길어봤자 1, 2주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약간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쉬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 출시가 이제 슬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거고, 제가 일전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보실 거면 유리기판은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뭐 그 외에도 뭐 JNTC라든지 뭐 YC캠 이런 종목분들을 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리기판이 반도체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왜 그렇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또 이제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은 HBM과 유리기판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상당히 크게 기대감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무언가 큰 탄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이후에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그래도 바닥은 잡아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가장 크게 현재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유리기판 쪽이 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이 될 거니까 눈에 띄게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JNTC, 뭐 피롭틱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속성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또 이제 여러 번 수급을 담아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JNTC 같은 경우에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27,000원 구간에 단기 고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을 봤을 때 모두 단기 고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 상승의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점 구간 매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 주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물량들을 잡아가 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만들어 줬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 상승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가져가 줬는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고점 단기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분기점에서 앞선 매물을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나 혹은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중에 또 알테오젠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도 비만 치료제를 필두로 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주도주 종목군들이 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대선 관련해서 뭐 새롭게 후보군이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북한에서 또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으니까 또 방산주가 한번 또 이제 탄력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뭐 혹은 2차 전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받아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밖에 올라가고 있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시장은 체감상으로는 뭐 하락장이나 다름이 없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이 아쉽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주도주 종목군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번 주에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슬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갔으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아마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뭐 1, 2주마다 새로운 주도주를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림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과연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시면 10월 말까지는 또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 꾸려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수급 상황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